자, 교재는 330페이지 강도지입니다. 자, 1번. 작년도 경찰 1차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 1번 봅니다. 자, 통장 사건 다 아시죠?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에 바로 통장을 반환했을 때 우리가 배우기를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가 된다라고 배웠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정도를 불문하고 통장에 대한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도 불문이 틀렸습니다. 이 판결 요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통장에 있는 돈 대부분을 인출했을 때 상당한 부분을 인출했을 때는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가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면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가 경미한지 중한지를 갖고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도가 경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 불문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자, 해설 갑니다. 여기 보시면 경미한 정도가 아닐 때에는 통장 자체에 대한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도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색깔 칠하시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강간범이 강간 계적 중에 강도를 합니다. 그러면 강간 강도죄가 됩니까? 우리 형법에 강간 강도죄가 있습니까? 강도 강간이 있을지 몰라도 강간 강도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시하고 있느냐면 강간 중에 강도를 하면 그 신분을 얻어온다는 거야. 어떤 신분? 강도라는 신분을. 그래서 요 강도라는 신분을 취득했고 그 자리에서 하던 강간을 마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강도 중에 강간한 꼴이 되는 것이므로 이때는 강도 강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판례입니다. X. 자,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했을 때에는 뭐가 됩니까?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것으로 처벌되는 데 반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는다. 똑같아요. 똑같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의 경우에는 대상물이 자동차, 원동기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둘 다 처벌됩니다. 않는다, 틀렸습니다. 해설 갑니다. 해설 가보시면 여기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오토바이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상이 됩니다. 자, 4번. 자, 15시 40분경이면 주간이죠.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9시경에 노트북 한 대를 절취를 했습니다. 자, 주간에 들어가서 야간에 절취를 했죠. 그러면 야주절이 되지를 않습니다. 야주절은 주거 침입과 절취가 모두 야간에 행해졌을 때 야주절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문제 2번 경대 편입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기억번 정보죠. 정보는 절도죄 객체가 되지 않는다 했고요. 자, 그리고 또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는 이건 새로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내가 가져가려고. 그치? 내가 가져가려고 백지 상태의 문서에 이 정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문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져가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겁니다. 그래서 회사 소유다는 이 부분도 틀렸습니다. 자, 2번. 절도죄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주관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물은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 가치여야 한다. 이 부분은 틀린 거예요. 자, 디귿번. 자,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을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를 하였다. 이때 준강도죄가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 기수미수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줄에서 을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다 할 때 갑이 절도죄의 착수에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도죄의 착수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착수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준강도가 될 여지는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해설도 가보시게 되면 여기 주체는 절도범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다고 할 때 그 자체로 보았을 때 착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준강도죄가 될 여지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1번 준강도죄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 기수 여부를 가지고 기수 여부를 따집니다. 폭행 협박이 종료되었는가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절도행위 기수 여부입니다. 미음번 강도죄에서 말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일 수 있을 것이라는 관계만 있으면 족합니다. 이것을 경제적 재산설 이렇게 부르죠. 자, 3번.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경위공채는 경관부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4번입니다. 자, 1번. 잡힌 손을 뿌리친 정도만으로는 준강도죄가 말하는 최협의 폭행 협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준강도죄로 의뢰할 수가 없고, 날치기는 본질적으로 절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강도가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예외를 두고 있는데,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뺏었다. 이 부분이 바로 뭡니까? 반항을 억압해버렸죠? 이것은 강취한 것이기 때문에 강도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맞습니다. 자신 계좌로 돈을 이체를 했다. 그리고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했다. 누구 카드? 내 카드입니다. 내 카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고 내 카드를 써서 인출한 부분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의 절도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권한 있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다만 타인 계좌에서 자신 계좌를 이체한 이 부분은 이것은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됩니다. 사용죄가 되지만 내 카드를 통해서 인출한 부분은 카드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내 통장에서 내 카드를 갖고 쓰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절도도 안 되고 작물도 안 됩니다. 오로지 계좌 이체는 컴사만 될 뿐입니다. 자, 4번. 종료 후에 전기세 나간 부분 절도가 된다. 절도되지 않죠. 이것은 타인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전기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자신의 점유 관리하에 있는 전기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자, 문제 4번. 법행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입니다. 자, 기억번. 자, 여기 회사의 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사의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자,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내역서, 퇴직금 지급 내역서가 있는 그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는 이런 정보가 있는 거예요. 정보가. 이런 내용의 정보가 이 문서 속에 있는 겁니다. 복사를 떴습니다. 그래서 원본은 갖다 놓고 4번만 가져갔습니다. 그 4번에 뭐가 있습니까? 이 4번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정보만 들어갔다. 정보만 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정보를 빼간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동그라미. 임대차 종료 후에 전기세가 나갔습니다. 전기가 소비되었을 때 절도가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영산홍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 여기가 기수가 된다고 했고요. 그 이후에 을이 가담했죠. 그래서 함께 운반했다고 할 때 이것은 기수 이후에 가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지를 않고 작물 운반만 될 뿐입니다. 자, 1번. 카드를 갈취했습니다. 승낙하에 그 권한을 부여받았죠. 카드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인출한 부분은 이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승낙도 했고요. 그래서 카드를 쓸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따로의 이것은 절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부여받아 인출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 인출에 대해서는 절도가 되지를 않는다. 뭐만 될 뿐이다? 카드를 협박해서 뺏었기 때문에 카드 자체에 대한 공갈죄만 될 뿐입니다. 맞는 말이고.
자,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무집행 중인 자를 폭행 협박했을 때는 준강도도 되면서 공직방이 되는데 이것이 행위가 한계다 보니 상상적이 됩니다. 끊고 그러나 강도가 똑같은 사유를 들어서 경찰관을 폭행했을 때는 강도가 먼저 있죠. 공직방이 나중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옳은 질문. 자, 문제 5번. 다음 사례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냈습니다. 변시 문제인데, 자, 요 5번 질문 같은 경우는 그 경찰 채용, 경위공채 하시는 분들만 보세요. 요런 사례 같은 경우는 뭐 국가직 7급, 9급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법원, 경찰 승진 쪽도 잘 안 나옵니다. 요런 사례 형태는 그 형사법 과목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만 보시면 되는데요. 뭐 승진용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직 7급, 9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이 안 나와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왜 풀어보냐면 형사법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찰직이라든지 경감부 이런 시험은 이런 형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풀어봅니다. 자,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질문. 담을 넘어 들어갔다. 그리고 훔칠 물건을 찾을 새도 없이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담을 넘어 들어갔다. 주거 침입이죠. 그리고 물색행위가 지금 있나 없나를 봐야 되는데 주간일 때와 야간일 때의 착수 시기가 좀 달라집니다. 잠시 이따 보도록 하고 발각되었다. 그리고 도망치기 위해서 폭행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주간에 발생하였고 주간에 발생하였고 나오네요. 여기는 야간에 발생하였고 야간에 발생하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주간에 발생했다면 착수 시기는 물색시죠. 물색시. 그렇죠? 주간이라면 물색시가 되는데 지금 그러면 담을 넘어 들어갔다는 것이 착수는 아니죠. 물색시는 그 다음 부분에 훔칠 물건을 찾을 새도 없다는 말은 물색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색행위가 없다는 거죠. 없기 때문에 따라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각되어 도망치기에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절도죄의 착수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행했다 하더라도 준강도가 되지 않고 이 부분은 폭행죄로만 그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주간에 발생하였다면 준강도 미수다. 지금 착수가 없기 때문에 미수가 될 여지는 높고요. 주간에 발생하였을 때 담에 넘어 들어갈 때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자, 여기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실제로 갑이 칼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더라도 특수가 붙죠. 특수가 붙어요. 특수 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을 할 여지가 있죠. 틀렸습니다. 소지가 뭐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할 때 그 휴대에 속합니다. 휴대하여지 인식하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든 뭐 자기든 실제로 사용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지만 하면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주거 침입, 특수폭행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야간에 발생했다면 야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착수죠. 그렇죠? 담을 넘어 들어갔다. 이 부분이 착수가 됩니다. 야간에 발생하였다면 착수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발각되어 도주하였다고 했을 때 준강도가 되는데요. 지금 준강도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 기수 여부를 갖고 논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절도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절도를 못했습니다. 절도 미수범이 폭행했기 때문에 준강도죄 미수가 됩니다. 자, 4번. 갑이 A를 폭행하였고 B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포괄해서 지금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부분이다 보니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포괄이라고 했다는 말은 가장 중한 죄의 일죄이니까요. 폭행보다는 상해가 더 무겁죠. 그래서 상해죄로 강도가 했기 때문에 준강도죠. 준강도. 여기서 말하는 요 강도는 준강도가 착수니까요. 착수가 행해졌기 때문에 준강도가 강도의 기회에 체포면탈 목적으로 가해진 요 상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강도 상해죄가 됩니다.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점에서 밑에 살피던 중 적발되었을 때 강도 예비죄가 된다. 이 강도 예비는 강도할 목적입니다. 준강도할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준강도할 목적이잖아요. 준강도를 할 목적이지 강도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 예비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여러 가지 판례가 섞여 있죠. 참 좋은 문제이긴 하지만 좀 난이도가 있는 지문이죠. 자, 뭐 판례 하나씩 꼼꼼하게 좀 보시고 하나만 더 풀까요? 6번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문제가 섞어놨어요. 섞어놨기 때문에 답이 두 가지가 됐습니다. 경위 경사라서 뭐 2개 이상이 중복되는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답만 고르면 2번하고 4번입니다. 자, 1번 가죠.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였고 그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상경이 되는 게 아니죠. 그때는 가장 중한 죄의 일죄. 앞에서 여기 4번 지문 관련된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 기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죄 따로 행위가 한 개니까 상상적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포괄해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될 뿐이다. 이 내용입니다. 자, 2번. 이득을 취득한 후에 체포 면탈을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준강도죄가 되지는 않는다. 그쵸? 준강도죄의 객체는 재물입니다. 재물. 이익은 준강도죄의 객체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됩니다. 해설 가보시게 되면 재물 동그라미. 이익은 준강도죄가 안 된다. 자, 3번 갑니다. 윤락행위 도중에 시비 끝에 화가 나서 폭행하였습니다.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이 아닙니다. 화가 나서 그냥 때렸을 뿐입니다. 우발적으로 손가방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이 폭행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죄의 고의로 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강도죄가 되지를 않고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습니다. 강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가방 가져간 부분은 단순 절도에 불과할 뿐입니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살해를 했는데 이때 상속인이 없음을 알아요. 상속인이 없다면 완전히 채무 면탈이 된 거죠. 채무 면탈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강도 살인죄가 됩니다. 채무 면탈 목적으로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상속인이 있다면 단순 살인이지만 됐습니다.